노멀한 상태에서 보면 스페시픽 hit이 자, 스페시픽 hit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노멀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T 상승이라는 것도 있는데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작고 그래서 스페시픽 hit이 노멀 상태에서는 일렉트론의 컨트리뷰션하고 포논의 컨트리뷰션이 있는데 포논의 컨트리뷰션은 이렇게 무시를 할 수 있다. 근데 초전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초전도가 되면 스페시픽 hit이 이렇게 익스포넨셜한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실험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실험을 하면. 이렇게 초전도가 이렇게 갭이 있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그 BCS 이론이 나오기 전에 실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서머일렉트릭 파워 같은 것들을 재보면은 갭이 있고 그 갭의 크기가 대개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갭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대충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또한 비욘디 같은 사람은 알루미늄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밀리미터 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를 실험을 해가지고 알루미늄에서 갭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알았는데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았던 게 그 당시만 해도 실험적인 테크닉 같은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온도를 충분히 내릴 수가 없었어요. 알루미늄인 경우에 Tc가 얼마가 되느냐면 Tc가 한 1.2K가 되는데 우리가 갭을 알려면은 온도를 1.2K보다 훨씬 이렇게 낮춰야 되는데 자 그러한 인스트루먼트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비욘디 같은 사람들이 이게 갭이 있다는 거를 눈치는 챘지만 아주 확실히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 글로브하고 이 글로브하고 틴캄이 레드 필름을 놓고서 거기에다가 옵티컬 프로퍼티를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에너지 갭이 이 갭이 얼마가 되느냐면은 갭이 대개 한 3부터 4의 KTC가 된다는 것들을 이 글로브하고 틴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갭이 왜 생겨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갭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BCS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은 BCS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갭이 나오는 거가 이제 갭이 나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CS 이론에서 보면 KTC가 이게 얼마가 되느냐면은 3.4나 3.5 정도가 되는 것을 3.5 정도가 되는 것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 이 BCS 이론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이 초전도에는 갭이라는 것이 있고 초전도 갭이라는 것이 있고 이 초전도 갭이라는 것을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 그러면 초전도 갭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BCS 이론을 이제 배울 텐데 BCS 이론에서
이 초전도 갭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이 BCS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 긴즈버그 란다우 이론이 이게 이제 나왔어요. 자, 이 긴즈버그 란다우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긴즈버그 란다우 이론을 가지고서 이제 초전도를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긴즈버그 란다우 이론이 이제 어떤 이론이냐 하면은 이거는 상전이를 설명하는 그러한 이론이에요. 자, 언제 나왔느냐면 1950년대 이게 이제 초반에 긴즈버그 란다우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긴즈버그 란다우 이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브리커소프가 이거를 이제 디벨로프 해가지고 타입 2 슈퍼컨덕터가 나온다는 거를 자, 그러면 이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이 이 상전이를 이렇게 기술하는 그런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 상전이를 보면 상전이가 이제 그 현대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상전이에요. 자, 상전이가 이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 가지고 어떻게 기술이 되나? 네. 상전이가 자, 이 상전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옛날부터 이렇게 나오긴 했어도 이게 현대 물리학의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의 하나가 될 거예요. 자, 상전의 예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지? 자, 기체, 액체, 고체가 있고, 자, 상전에 어떤 것들이 있죠? 응? 마그네티즘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페로마그네티즘이냐, 그렇지 않으면 파라마그네티즘이냐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엔티페로냐, 그 다음에 뭐 파라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슈퍼컨덕터냐, 모말이냐, 이것도 이제 상전이가 돼요. 그 다음에도 이제 굉장히 많아, 상전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표면에 이렇게 가느냐, 물방울을 놨을 때 이렇게 가는 거냐, 이게 이른바 뭐냐면 웨이팅 트랜지션이에요. 자, 이렇게 상전의 종류가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이 상전이를 사람들이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별로 좋은 방법들이 없다가 이 긴즈버그 란다우 시어리가 나오면서 이 상전이를 이제 쉽게 이제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상전이를 얘기를 할 때는 상전이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페로마그네티즘하고 파라마그네티즘을 이렇게 기술을 한다. 그러면 이 상전이를 기술할 때 페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스핀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파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스핀이 업 앤 다운 같은 것들이 이제 랜덤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핀을 보면은
핀의 집합체인 마그네타이제이션을 보면 이거는 0이 아니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이제 0이 돼요. 그래서 트랜지션 템퍼레이처에서 보면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보다도 낮은 데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보다 높은 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전이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면은 우리가 뭐를 보면 되느냐 하면 이런 것도 이제 보면 돼요. 이것이 이제 0이냐 0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른바 오도 파라메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긴즈보글 란다우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냐면은 이 오도 파라메타에 관한 그러한 그 방정식이 이제 긴즈보글 란다우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상전이가 있으면 이제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오도 파라메타가 뭐가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엔티페로 마그네티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에버리지를 하면은 이게 T가 T스보다 큰 경우나 T가 T스보다 작은 경우나 모두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에버리지는 이제 제로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모든 짝수에 있는 것들을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오도 파라메타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 오도 파라메타를 이거는 마그네타이제이션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자, 두 번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i 플러스 1을 이거를 오도 파라메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 오도 파라메타의 에버리지를 보면은 0이냐 0이 아니냐 이거를 볼 수가 있고 t가 tc보다 작으면은 이 오도 파라메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0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하면 이게 0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전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도 파라메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기술하는 그러한 이론이 뭐냐면은 이 긴즈보글 란다우 방정식이고, 이 긴즈보글 란다우 방정식은 오도 파라메타가 있어가지고 오도 파라메타로 이루어져 있는 이 오도 파라메타로 이루어져 있는 G라는 프리 에너지가 있어서 자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연은 이 프리 에너지를 미니멈을 만드는 곳으로 자연이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이 사이가 이게 만약에 T가 T스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게 G의 미니멈점이 이게 0이 되고 T가 T스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 에너지가 오도 파라메타가 0이 아닌 데서 이게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론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하면 긴즈보글 란다우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냈어요. 자, 이게 이른바 긴즈보글 란다우 시어리인데 요거를 미니마이즈하는 그 조건으로 초전도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래서 이 프리 에너지가 미니멈 되는 점으로 자연이 이제 간다 하는 데서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 초전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얻어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장이라 가지고 책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BCS 이론을 가지고서 초전도를 기술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BCS 이론을 가지고 초전도를 기술을 하면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BCS 이론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래서 BCS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은 복잡하지만 BCS 이론을 가지고 이제 모든 거를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지만, 그런데 어떤 부분을 할 때는 우리가 BCS 이론이 이제 너무 복잡해가지고 BCS 이론을 가지고서 자연을 기술하고 그러지 잘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타입 2 슈퍼컨덕터 같은 것들을 기술을 할 때는 BCS 이론을 가지고 하지 않고 이제 긴즈보그 란다우 방정식을 가지고 하는데, 그 긴즈보그 란다우 방정식이 이제 저것이 긴즈보그 란다우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BCS 이론하고 긴즈보그 란다우 이론을 보면, BCS 이론이 T가 TC 근처로 가면, B가 TC 근처로 가면 이게 뭘로 되느냐 하면 긴즈보그 란다우 이론으로 된다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증명을 해요. 이게 누가 증명을 하느냐 하면 1957년도에 고르코프가 BCS 이론이 나오자마자 그 BCS 이론을 T가 TC 근처에서 익스펜션을 해버려 가지고 거기서 긴즈보그 란다우 이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BCS 이론을 가지고도 자연을 기술을 하지만 긴즈보그 란다우 방정식을 가지고 이 자연을 기술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타입 2 슈퍼컨덕터를 다룰 때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요것만을 가지고서 거의 타입 2 슈퍼컨덕터를 우리가 기술을 해요. 자, 사실 우리가 이 타입 2 슈퍼컨덕터를 아주 굉장히 잘 기술했던 그 책이 있는데, 그 올란도의 슈퍼컨덕티비티 그 책을 보면 타입 2 슈퍼컨덕터를 아주 잘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올란도 책을 가지고서 우리 타입 2 슈퍼컨덕티비티,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했었는데, 이 올란도 책에서는 타입 2 슈퍼컨덕터를 기술을 하는데, 이게 런던 모델을 가지고서 타입 2 슈퍼컨덕터를 우리가 그때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올란도 책에서는 어느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J가 A하고 이렇게 비례한다는 그러한 런던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이 긴즈보그 란다우 이론을 보면 그거보다는 이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긴즈보그 란다우 이론을 보면 J가 A에 디렉트하게 비례하지 않고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긴즈보그 란다우 이론을 보면 이거하고 저 런던 방정식을 이렇게 보면 두 개가 무슨 보는데 한 경우가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의 이제 특별한 경우다. 동진아, 이거하고 저거가 있는데 저거는 이거의 어떤 경우지?
한 텀이 더 있잖아. 이쪽 텀이 더 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쪽 텀들이 만약에 제로가 되면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이 런던 방정식으로 이렇게 갈 거고, 이게 런던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그레디언트의 푸사이가 제로가 되는 그런 경우고, 이거는 뭐냐면 온도 파라메타가 유니폼한 경우거든. 자, 그래서 런던 이퀘이션은 뭐냐면, 런던 이퀘이션은 긴즈버그 란다 이퀘이션의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어떤 특별한 경우냐면은 이 오도 파라메타가 유니폼한 경우다. 그래서 긴즈버그 란다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도 파라메타의 인호모지니어스한 거를 허락한 경우에 이게. 그래서 오도 파라메타의 인호모지니어스한 거를 허용한 그런 경우다. 그 다음에 이 이퀘이션을 보면, 긴즈버그 란다 방정식을 보면, 여기서 보면 요항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 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노리니어 이펙트가 있어요. 노리니어 이펙트를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을 보면, 이게 이제 타임 투 스포 컨덕터를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만 다 알더라도 거의 스포 컨덕티비티의 중요한 개념들은 우리가 다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타임 투 스포 컨덕티비티를 예측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브리코소프가 사실은 저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 가지고서 그 타임 투 스포 컨덕티비티까지 이게 이 사람이 그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 타임 투 스포 컨덕티비티를 이제 예측을 하고서 그거를 아브리코소프가 타임 투 스포 컨덕티비티 이거를 다 예측을 하고서 그 다음에 란다우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란다우한테 이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을 가지고서 타임 투 스포 컨덕티비티까지 다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란다우가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는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고서 란다우가 이거를 그 책상에다 그냥 넣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논문을 쓰려면은 그 어떻게 하느냐면 그 대가들한테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보여주고, 대가들이 그거를 보고서, 스승이 이거를 보고서 뭐 퍼블리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하는데, 란다우가 이거를 책상에다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리코소프는 아주 풀이 죽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맞는 것 같고 큰일인 것 같은데, 란다우가 이거를 억셉트하지 않고, 그랬다가 란다우가 몇 년 후에 이거를 이제 퍼블리시 했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타게 되는 건데,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작년도 노벨상 탄 게 여기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 이론을 보면 이 이론에서 그 긴즈버그 란다 이론에서
코헤런스 랭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개념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헤런스 랭스를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가 0 근처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고, 그럴 때 T가 T3로 가면은 이 코헤런스 랭스가 다이버지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긴지복을 난다운 방정식을 가지고서 페네트레이션 뎁스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페네트레이션 뎁스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이 람다를 크시로 나는 거를 이 K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멘션레스 티피컬하게 K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K는 1보다 상당히 작아요. 그런데 1957년도에 아브리코소프가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만약에 K가 1보다 거의,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면 루트 2분의 1인데 이보다 크면 K가 루트 2분의 1보다 크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들은 아브리코소프가 이 사람이 이제 예측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K가 루트 2보다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그 당시만 해도 세상에서 밝혀진 모든 물질이 K가 1보다 굉장히 작은 물질만 밝혀졌는데, 이 아브리코소프가 만약에 이런 물질이 세상에 존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예측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타이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타이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여러분들 이게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이게 웨이브 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마그네틱 웨이브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면은, 자,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이게 노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노말인 경우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이게 다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슈퍼컨덕티비티인 경우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자,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거는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정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네. 네, 필드를 막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밀어내기 시작했지. 필드를 밀어내기 시작했어. 필드를 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전류가 전류가 흘러야지. 응? 자, 그래서 전류가 위에서 보면 이쪽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류가 여기에 이제 흘러야 된다. 역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는 전류가 이제 흘러야 돼. 자, 마그네틱 필드를 점점 크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여기에 흐르고 있는 전류가 어디에 흐르느냐면 여기하고 여기만 흐르는지 양쪽 벽에만 흘러요. 그래서 그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전류가 있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크게 하면은 거꾸로 되는 마그네틱 필드를 점점 크게 해야 되니까 전류가 점점 이렇게 세게 되지.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전류가 더 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초전도가 이제 깨져요. 자, 그래서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생겨난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가 어느 정도 커지면 초전도가 깨지고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한꺼번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본스가 된다는데 아브리코스프가 뭐를 예측을 했느냐면 자, 이렇게 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점점 마그네틱 필드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안에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있다. 그런 거를 이 사람이 이제 증명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아까는 이렇게 됐지만 여기에 요 필드만 되더라도 마그네틱 볼텍스가 이 안을 이제 뚫고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커런트 이제 뚫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한 100이었는데 말이지 100이었는데 하나가 이제 뚫고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크게 하면은 또 뚫고 지나가고 또 뚫고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이 안이 어떻게 되냐면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런 모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가 돼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자, 타이본 슈퍼컨덕터에서는 H가 0이 아니면은 그게 어떤 페이스 트랜지션이 나타난다 그랬지? 페이스 트랜지션이 이제 굉장히 어브럽트한 페이스 트랜지션이 생겨난다 그랬는데 그리고 H가 0일 때 온도를 바꿔서 나타나는 거는 세컨드 오더 페이스 트랜지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입 2 슈퍼컨덕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거나
타입2 슈퍼컨덕터에서는 어떻게 돼요? 세컨 오더 페이스 트랜지션이 나타나지? 왜 세컨 오더 페이스 트랜지션이 나타나지? 자, 세컨 오더 페이스 트랜지션이 나타나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왕창 깨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개, 두 개씩 이제 조금씩 이렇게 파고 드러나면서 세컨 오더 페이스 트랜지션이 자, 맨 처음에 온네스가 초전도를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사람들이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가해보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초전도가 이제 깨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그네틱 필드를 별로 세게 가하지 않더라도 초전도가 깨지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초전도가 별로 쓸모가 없는데 그러다가 이 타입2 슈퍼컨덕터가 나온 다음에 보니까 초전도가 마그네틱 필드를 굉장히 강하게 걸어주더라도 초전도가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것들을 알았거든. 왜 그렇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받으면 알 것 같아요. 람다운 이론의 하이라이트가 내 생각에는 뭐냐면 마그네틱 플락스다 뭐 이런 거를 이게 김지봉을 람다운 이론의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거 지금 하는 거 아주 자세하게 모두 다 유도를 할 거고 지금은 이제 1장에 나타나가지고 1장에서 앞으로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건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느라고 붕붕 뜨고 있는데 다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아브리코스프 그룹가 얘기를 할 때 타입2 슈퍼컨덕터가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은 서페이스 에너지가 타입 1에서는 타입 2에서는 서페이스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면 0보다 작고 타입 1에서는 서페이스 에너지가 이제 0보다 커요. 그러니까 타입 1은 어떻게 되느냐면 초전도하고 노말의 공존을 이제 허락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초전도가 있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노말이 표면이 있다는 얘기는 슈퍼컨덕티비티하고 노말하고 이제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슈퍼컨덕터, 노말, 슈퍼컨덕터, 노말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내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타입 1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서페이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프리 에너지가
하게 되니까 타입 1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하게 되지 않는데 타입 2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슈퍼컨덕터하고 노멀, 슈퍼컨덕터, 노멀. 그러니까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처음에 슈퍼컨덕터였다가 슈퍼컨덕터 노멀, 슈퍼컨덕터 노멀 이런 거보다도 슈퍼컨덕터 노멀 이렇게 슈퍼컨덕터 노멀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더 쪼개지고 쪼개져가지고 슈퍼컨덕터하고 노멀하고 이렇게 섞이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슈퍼컨덕터하고 노멀 사이가 점점 그 표면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슈퍼컨덕터하고 노멀 사이에 그 경계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히 믹싱이 되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최소 강도의 단위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슈퍼컨덕터 노멀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슈퍼컨덕터하고 노멀 사이가 완전히 유니폼하게 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 안에 유니폼하게 이렇게 들어간다. 완전히 유니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거기에 이 마그네틱 필드가 완전히 유니폼하지 못하고 여기 이제 슈퍼컨덕터가 있고 노멀이 있고 슈퍼컨덕터가 있고 노멀이 있고 이게 표면을 암만 작게 만들더라도 더 이상 작게 못 만드는 그러한 최소의 단위가 있다. 그래서 그 단위가 이른바 뭐냐면은 이제 볼텍스다.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면 이 안에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볼텍스의 플락스에 M배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1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고 4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더라.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이 이제 노멀이고 마그네틱 필드가 지나간 부분은 노멀이고 다른 부분은 이제 슈퍼컨덕터가 돼요. 타입 1 슈퍼컨덕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타입 1 슈퍼컨덕터에서는 이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깨져버리는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타입 2 슈퍼컨덕터는 이게 들어가느냐면 이렇게 들어간다. 1개, 2개씩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 그러면 1개, 2개씩 이렇게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전체로 보면 요게 이제 노멀이 이제 계속해서 노멀이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크게 하면은 노멀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 노멀 부분은 초전도지만 노멀이 아닌 부분들은 슈퍼컨덕터가 돼가지고 슈퍼커런트가 이렇게 이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깨지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깨지게 되고 따라서 마그네틱 필드를 옛날에는 HC만 가하면은 초전도가 깨지는데 지금은 초전도가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깨지는 필드는 작지만 초전도가 다 깨지는 필드는 이렇게 굉장히 커가지고 여기까지 초전도가 유지가 되고 따라서 타입 2 슈퍼컨덕터는 초전도가 굉장히 강하게 돼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 인더스트리얼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고온 초전도처는 HC2가 200테슬라 이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 타입 1인 경우에는 HC2가 뭐 1000가우스라든지 그러니까 뭐 1000가우스, 500가우스만 이렇게 가하더라도 초전도가 이제 깨지는데
지금은 강력한 자기장 속에서도 초전도가 깨지지 않는데 그 강력한 자기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한 200테슬라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대단한 게 왜 그러냐면은 초전도는 이렇게 전류를 흘려줘도 마그네틱 전류를 흘려줘도 이제 저항이 이제 0이 되는 물질인데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전류에 의해 가지고 이 주위에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이제 생겨나요.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가. 그러면 이 마그네틱 필드가 전류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는 이 마그네틱 필드가 물론 이제 이게 전류의 함수인데 만약에 이 마그네틱 필드가 HC보다 크면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흘려준 전류가 어떤 크리티컬 커런트보다도 크면은 주위에 생겨나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가 HC보다 크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초전도가 이제 깨져요. 따라서 전류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흘려주면은 초전도가 깨지기 때문에 초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전류를 조금만 흘려줘도 초전도가 이제 깨지는데 이 타입 2 스포 컨덕터는 어떻게 되냐면 타입 2 스포 컨덕터는 이게 HC가 이게 너무 커서 IC가 이제 매우 이렇게 높일 수 있어요. 타입 2 스포 컨덕터를 가지고 하면 이 전기줄에다가 많은 전류를 흘리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전자석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데 이제 쓰이게 돼요. 자, 이게 IC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1cm 자승에 한 10에 7승 내지 8승 암페어가 온다고. 여러분들 이 정도 암페어면은 1cm 자승에 저 정도가 흐른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경이로운 건데 몇 암페어냐면 1000만 암페어, 수천만 암페어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100만, 1000만.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들 그 실험실에 가면은 고압 실험실 있지, 고압 장치 있잖아. 거기에 이 정도 이게 두꺼운 이게 구리철 썰이지, 구리철 썰. 거기에 흐르는 게 이만한 데 흐르는 게 맥시멈 100A 정도거든. 우리가 100A를 넘게 하면 이게 하이프레스가 이게 터질까봐 그리고 100A 이상을 흐르지 말도록 하고 이만한 전기줄에 100A가 흐른다고 그러면은 조금만 더 흐르면은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00A보다도 좀 더 많게 했더니 구리줄이 막 타고 그러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100A 이상 흐르지 말라고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 정도의 구리에 100A 정도밖에 이제 흐르지 못하는데 이게 1000만이면은 1000만 A는 어떻게 되냐 이게. 그런 우리 손에 한 10만 배 이상의 전류가 흘러도 저항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서울시 전력 저걸 하고 남지. 1cm에 서울시 전력 다 쓰고도 이렇게 남지. 터널 파는 이게 엄청난 전류인데 서울시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다 쓰는 것도 이 정도 초전도 전류의 전선에 다 들어가요. 그래도 저항이 안 뜨는 이유가 왜 안 뜨냐면 이게 타입 2 스포 컨덕터이기 때문에 안 뜨는
왜냐하면 HC2가 굉장히 커서 그래요. 자, HC2가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타입 2 슈퍼컨덕터를 이렇게 보면 타입 1에서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어느 정도 가다가 초전도가 이제 다 깨져버리거든. 한꺼번에 깨지는데 타입 2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볼텍스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래듀얼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두 보면은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초전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 어떻게 흐르느냐면 이 초전도 부분으로 전류가 흐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초전도가 이제 깨지지 않고 이러는 거거든. 사실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기 볼텍스들이 있으면 이 볼텍스들이 이게 또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저항이 뜨기 때문에 볼텍스들이 노멀 코어들이 움직이지 않도록만 우리가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은 슈퍼커런트를 어느 정도 흘릴 수 있느냐 하면은 1cm 스퀘어에 한 1000만 암페어 정도 되도 전혀 초전도가 깨지질 않아요. 우리 그 MG비트 심필름 있지? MG비트 심필름이 지금 4천만 45만 10의 7성 4 곱하기 10의 7성 4천만 암페어를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렇게 휘나게 돼서 그렇지만 이게 두껍게 만들면 이제 그렇게 그래서 4천만 암페어 per 센티미터 스퀘어를 흘려줘도 초전도가 안 깨지거든.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룰 거예요. 교수님 볼텍스의 크기가 커질 수도 볼텍스의 크기가 커질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다 유도를 할 거야. 지금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하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재미없고 그럴 텐데 이게 우리가 다 유도를 할 거야. 볼텍스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는 코헤런스 렌스예요. 이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준 다음에 이거를 위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 위쪽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볼텍스가 여기 있고 볼텍스가 여기 있고 이제 볼텍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 초전도하고 이게 이제 초전도고 우리가 자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서로 원수 관계 서로 두 개가 이제 공존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마그네틱 플락스가 이렇게 통과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마그네틱 플락스가 통과한 부분은 여기는 초전도가 이제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코헤런스 렌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마그네틱 플락스가 이제 통과하는 부분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안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코헤런스 렌스라고 그러고 코헤런스 렌스 정도가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초전도가 이제 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 가지고 뭐 이게 초전도가 깨져 있는데 초전도가 깨져 있는 부분에 이 패스는 어떻게 되냐면 크기는 한 코헤런스 렌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위로 뭐가 이렇게 흐르느냐면은 주위로 이렇게 초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코헤런스 렌스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가 흐르는데 마그네틱 필드가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이 슈퍼커런트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슈퍼커런트가 제일 센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쪽에 제일 가까운 부분이고 가면서 이제 슈퍼커런트가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슈퍼커런트가 한 여기 있는 슈퍼커런트의 한 2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거기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른바 이제 페네트레이션 뎁스 이렇게 페네트레이션 뎁스 그래서 이렇게 크시고 이게 이제 람다가 돼요. 그러니까 볼텍스를 보면 볼텍스 안쪽은 이렇게 초전도가 깨져가지고 그 깨져 있는 부분의 크기는 람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페네트레이션 뎁스 정도까지는 이게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람다가 분명히 크시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타입 2 슈퍼컨덕터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크시하고 람다라는 게 템퍼레처가 0인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코어런스 랭스가 뭐 500앵스트롬이다. 그러면은 페네트레이션 뎁스는 어떻게 되느냐면 뭐 한 3000앵스트롬이다.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페네트레이션 뎁스하고 코어런스 랭스는 이제 크기가 t = 0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t가 tc 근처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tc-t 이렇게 돼가지고 코어런스 랭스가 t가 tc 근처로 가면은 분모가 0이 되니까 이게 tc 근처로 가면은 인피니트로 가고 페네트레이션 뎁스도 t가 tc 근처로 가면은 인피니트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면 코어 사이즈가 뭐 서브럴 100 앵스트롬 정도로 이렇게 작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코어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페네트레이션 렌스도 이제 점점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만 해당하느냐 하면은 해당하는 게 T가 TC 근처에서만 해당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뭐 서브럴 100 앵스트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다이버지하는 거는 T가 TC 근처만 그렇고 TC의 한 반 정도만 돼도 굉장히 파이나이트해요. 그 다음에 이 길이 람다하고 크시 사이의 길의 이 길을 보면 타입 2 슈퍼컨덕터를 보면 이 K 값이 거의 콘스탄트가 돼요. 그래서 람다가 커지면은 크시도 이렇게 커지고 그러한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만들어진 슈퍼컨덕터에서는 람다하고 크시가 이게 콘스탄트가 되지 않고 이것이 이제 베리어블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냈고 MGBT 슈퍼컨덕터에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또 질문? 사람들한테 초전도가 뭐냐 특징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저항이 용이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라이슨 현상하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이게 조셉슨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양대역학은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양대역학 배웠는데 슈레딩거 방정식 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슈레딩거 방정식 배우면은 무슨 문제였더니 하이드로젠 문제 그지?
하이드로젠 문제 풀고 원자 모델 이렇게 풀고 그러잖아. 그런데 말이야, 뭐 고체 문제를 이렇게 푼다 그럴 때, 뭐 밴드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뭐 들어가긴 하지만, 고체 문제 이렇게 풀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주루드 모델이거든요. 이런 거 풀 때 이게 양계역학을 별로 쓰지는 않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요. 자,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양계역학을 가지고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웨이브 펑션을 이제 푼다는 얘기인데, 웨이브 펑션을 보면 이게 리얼 앤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고체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웨이브 펑션이,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이 있는데, 이놈의 일렉트론들이 이제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이렇게 프로파게이션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일렉트론들이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한번 부딪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한번 부딪힐 때마다, 이 일렉트론 한번 부딪힐 때마다, 거기에 에너지를 이제 주고받고요. 에너지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고.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주고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고받을 때마다, 뭐가 여기 있는 세타 말이에요. 세타. 이 페이지가 이제 막 변하게 돼. 페이지가 막 변하게 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른바 디페이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내에서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스캐터링 할 때마다 페이지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한참 있다 보면은 이 페이지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 페이지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웨이브홈스가 페이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고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우리가 양자역학이 이제 도입이 되질 않고 양자역학을 이제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뭐 하이드로젠 아톰 같은 거는 그렇게 풀고, 그렇지 않으면은 메조스코픽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파게이션하고 뭐 이렇게 프로파게이션하고 이런 거 다뤄가지고 아론오프 봄 이펙트 같은 거 다루고 그럴 때 이 길이가 굉장히 짧은 1마이크론 아래라든지 뭐 1000앵스트롬이라든지 그 사이에다가 여기 이제 부딪히는 그런 미케니즘을 대신대로 다 죽여버리고 딥페이징하는 것들을 이제 죽여버리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양자역학을 우리가 좀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조스코픽 시스템이라든지 한 1000앵스트롬 정도가 되나? 그거보다도 길이가 만약에 작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페이지 코헤런스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재미난 현상을 보지만 페이지 코헤런스를 유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거기서는 그 양자역학을 이제 도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초전도는 어떤 경우냐면 초전도는 매크로스코픽한 퀀텀 피노메나. 다시 얘기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알루미늄이 있는데 말이야. 알루미늄이 있는데 알루미늄 온도를 내렸어. 이게 예를 들어서 얼마가 되냐면 1m짜리 알루미늄 덩어리를 이렇게 넣어서 온도를 내려가지고 이곳을 쳐다보면
이제 초전도가 나오는데 이 초전도를 기술을 하는데 뭘 가지고 초전도를 기술을 하느냐면 그냥 이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초전도를 그냥 기술해요. 이게 차원 앵스트롬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뭐 100만 배, 1000만 배가 더 커진 이러한 경우에도 양제역학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전도는 뭐냐면 초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매크로스코픽한 이제 콘텀 피노미나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 페이지라는 게 초전도에서는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1m가 되더라도 이 페이지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언서튼티 프린시플인데 여러분들 언서튼티 프린시플이 이렇게 되게 한 1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노멀 메탈을 이렇게 놓으면은 노멀 메탈 속에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델타 N이 일렉트론이 그 안에 계속해서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델타 N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제로가 돼요. 그래서 델타 파이가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양이야. 그래서 오드롱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초전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아보가드로만큼 많은 그런 숫자의 일렉트론들이 쿠퍼 페어들의 개수가 이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에 23승계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의 개수가 변하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에 한 20이다. 뭐 그렇게 될 때는 델타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델타 세타가 이제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의 페이지가 델타 이게 제로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콘스탄트가 돼요. 그래서 초전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초전도에 이게 뭐 1m가 되든 몇 미터가 되든 이쪽에 페이지가 이제 콘스탄트가 이제 된단 말이에요. 노말인 경우에는 조금만 가면은 뒷페이징 프로블럼이 생겨나가지고 페이지가 다 달라져가지고 페이지가 뭐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초전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페이지의 델타 세타가 이게 제로가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스템에서의 세타라는 게 이제 콘스탄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초전도라는 것은 완전히 매크로스코픽한 콘텀 피노미나고 뒷페이징 프로블럼이 이제 없어진다. 물론 이거 사이즈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작게 해가지고 하면은 초전도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델타 N의 개수가 굉장히 작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델타 파이도 0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초전도 채널을 놓고서 메조스코픽 시스템이라든지 나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면은 더 이상 페이스 코헤런스를 유지를 하지 못하는 거꾸로가 되니까 이놈의 사이즈가 크면은 페이스 코헤런스가 유지가 되는데 사이즈가 작아져가지고 나노 스케일로 가면은 더 이상 페이스의 코헤런스를 유지를 하지 못하게 돼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른바 조셉슨 현상. 조셉슨. 자, 이 조셉슨 현상을 보면 여기 이제 웨이브 함수가 있는데 1이라는 놈을 보면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푸사이 2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2의 i의 세타수가 이렇게 돼요. 1하고 2. 초전도가 있고 여기도 초전도가 있고 여기 초전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푸사이 1의 자수는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이거 쿠퍼페의 덴시티야. 여러분들 웨이브 함수에 이게 자승을 하면은 그게 프로바빌리티 덴시티인데 여기서는 그게 뭐냐면은 쿠퍼페의 이제 덴시티에 비례하는 양이고 이것도 쿠퍼페의 덴시티에 비례하는 양인데 두 개가 둘 다 만약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한번 하면은 온도가 똑같으면은 그 안에 있는 쿠퍼페의 덴시티 똑같으니까 푸사이라고 쓰고 이제 푸사이라고 쓰면 왼쪽을 기술하는데 페이지는 얼마가 되느냐면 페이지가 1이고 오른쪽을 기술하는 페이지는 뭐가 되느냐면 이제 2가 되더라는 얘기지.
자, 이게 만약에 이게 한 개였다. 이게 두 개가 아니고 이게 S1이고 이게 S2인데 두 개가 하나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이제 S1이고 S2 두 개의 초전도체를 완전히 붙여놨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세타하고 이쪽에 있는 세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서로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델타 세타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두 개를 이렇게 따로 놨을 때는 이쪽에 페이지가 세타 1이고 이쪽에 세타가 세타 2다. 근데 한 개로 만들어 놓으면 두 개가 이제 똑같아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개를 만약에 가까이 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두 개를 가까이 하면 이게 코어런스 랭스 정도보다도 이게 크면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코어런스 랭스 정도거나 보다 작아지면 이쪽에 세타 1하고 이쪽에 세타 2가 서로 같아져야 돼. 두 개가 똑같은 물질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게 거리가, 둘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코어런스 랭스보다 작아지면은 페이지를 갖게 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된다. 페이지를 갖게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슈퍼커런트가 여기서 흐르게 돼요. 페이지가 서로 다른 놈이 페이지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막 커런트가 흘러야죠. 그래서 만약에 볼티지가 제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볼티지가 제로면은 이게 DC 커런트가 흐르고, 볼티지가 0이 아니면 DC 커런트가 흐르게 된다. 자, 이 현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현상은 조셉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때 흐르고 있는 이 커런트를 조셉 커런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왜 생겨나느냐면은 이게 생겨난 이유는 초전도가 매크로스코픽한 퀀텀 피노미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오케이. 내가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 내가 출장을 가는데 혹시 다음 주에 보강하고 싶은 사람, 출장 갔다 와서 보강을 하든지. 여기 있는 사람은